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연구소의 행운의 신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 이름을 개명하시고 아니면 새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장명을 할 때 어떤 이름을 써야 그 아이의 앞으로 미래나 장래 아니면 나의 미래나 장래 남은 시간이 좋은 운기를 받으면서 개운 발복을 받고 좋게 되는지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이름을 바꾸시는 분이 많습니다. 또 이름을 바꿀 때 어려워서 바꾸시는 분도 있고 또 이름이 자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시는 분도 계시고 또한 시대 흐름에 따라서 한번 바꿔볼까 해서 그냥 뭐 이렇게 가볍게 바꾸시는 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름을 잘 장명을 하거나 개명을 하면 정말 팔자가 바뀔 수 있는지 오늘 그 주제를 갖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가 조금 많이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한자를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쓰는 한자나 아니면 주위에 쓰시는 분들이 떤 한자를 쓰는지 이렇게 맞춰와서 가볍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재미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좋은 이름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장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 자체가 이름이 자체가 나빠서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주팔자와 궁합이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주팔자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이런 개념을 갖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름도 개운법에 있어서 좋은 이름을 사용했을 때 이름에도 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사주팔자의 운이 안 좋다고 하면 이름을 통해서 운을 좀 바꿀 수 있습니다. 개운법에는 뭐 성형 수술을 한다든지 그래서 관상을 바꾼다든지 심지어 손금도 바꾸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이름을 이렇게 바꾼다든지 아니면 풍수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땅에 지기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름도 그 사람의 운과 팔자에 영향을 준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사주팔자가 안 좋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름을 바꿔서 좀 더 사주팔자를 보완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일단 사주팔자가 몸, 신체에 비유할 수 있다면 이름은 옷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로 봤을 때 그러니까 몸 신체가 별로 안 좋아도 옷을 맵시 있게 잘 입는다든지 아니면 좋은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돋보이게 되고 또 실제로 운도 풀리게 됩니다. 우리가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선을 보러 간다든지 소개를 받을 때 아니면 어떤 행사에 갈 때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이런 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상식이라든지 행사 이런 때 굉장히 옷을 차려입게 되는데요. 이름 역시 내가 몸에 어떤 옷을 걸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진다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을 장명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주팔자와 궁합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일단 보완한다는 개념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불용 한자. 한자가 대법원에서 보면 8142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름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물론 뭐 대법원에 있는 한자가 8000자가 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불용 한자라고 해서 써서는 안 되는 자가 수백 자가 넘습니다. 하지만 그 한자를 다 고려하다 보면 정말로 이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불용 한자라는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익숙하고 많이 알려진 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를 살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불용 한자를 살피되 한 개 정도 이름이 보통 세 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성 포함해서 한 개 정도는 좀 괜찮다 보여집니다. 하지만 두 개 내지 성까지 포함해서 세 개 이상이 되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내 사주팔자하고 전혀 궁합이 안 맞는다든지 했을 때는 이 불용 한자를 피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불용 한자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자의 원형이정, 사격술이라 그래서 초년, 중년, 말년운까지 오고 또 인생의 총운을 살펴보는 이 원형이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발음오행, 발음음양, 어떤 식으로 발음이 나는지 또 발음의 음양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또 수리오행, 수리음양, 그래서 획수를 따져서 어떻게 이게 숫자가 형성이 되고 그 숫자가 양인지 음인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은
이 뜻이 좀 좋아야 되고요. 또 시대에 부응해야 됩니다. 너무 시대에 뒤처진다든지 너무 앞서간다든지 아니면 너무 애들 같은 이름을 어른이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불용 한자 위주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에 사용해서 안 된다는 한자는 불용 한자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대법원에서 8142자를 이름에 쓸 수 있게끔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8000자 중에서 수백 자, 뭐 어떤 분들은 뭐 많게는 뭐 1000자까지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불용한 자가 많기 때문에 쓸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름에 한 개가 불용한 자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나의 사주에 맞고 나의 기운에 맞다고 하면 사용해도 사실 무방합니다. 하지만 두 개 내지 세 개가 겹친다든지 아니면 그 한 개의 자라고 하더라도 나의 사주의 기운에 음양상극이 된다든지 아니면 나를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그런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5개 정도로 예를 들었는데 일단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이자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꽃다자가 있습니다. 꽃다자는 획수는 풀초변으로 해서 10개고요. 자원오행과 일반오행을 따진다면 화하고 토의 기운입니다. 이 꽃다자를 쓰면 재물복이 약하게 되고 고독과 구설, 이별에 휘말릴 수 있게 되며 화력의 여성이 많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 기뿌리자 획수는 12회고 자원오행과 일반오행은 수와 토의 기운입니다. 허영심이 많게 되고 뜻과는 반대로 관제구설이 휘말린다든지 손재를 입는다든지 부부 이별 이런 식입니다. 계집이자도 마찬가지고 독선적이고 부무덕이 없고 또 나라국자는 남자가 많이 쓰게 되는데 관제 구설이나 아니면 구설수에 휘말리고 남들로부터 욕을 먹거나 질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사 또한 막힘이 많고요. 또 맨 마지막에 말불숙자인데 여성분들이 또 많이 쓰죠. 허례허식 좋아하고 배우자의 운이 없다. 뭐 획수는 나와 있고 자전을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의미가 있지만 사실 여기 쓰인 글씨, 글자, 한자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글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쓴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쁘다 이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불용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자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전체 불용 한자를 따진다고 하면 적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개 내지 3개 성까지 겹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1개 정도 있다고 해서 아주 나쁜 이름은 아니다. 물론 그 이름이 1개라고 하더라도 나의 사주의 운기에 안 좋게 되고 또 이름끼리 서로 상충이 된다든지 극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땐 바꿔도 되지만 1개 정도가 있다 그래서 조화롭게 사주에 맞고 또 이름에 커다랗게 상충살이 없다. 극하는 기운이다 아니면 쓰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름을 썼을 때는 실패나 손재, 배신, 이별이나 질병이 발생하고 허영심, 가정불화, 또 부모덕과 인덕이 없고 고독하고 가난하다, 또 자손이 박복하고 관제구설이나 교통사고로 난다. 안 좋은 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 나 이런 자 이름 쓰고 있는데 정말 안 되네. 아니 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여기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주의 기운과 맞으면 됩니다. 즉 아무리 독이라고 하더라도 또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은 독으로 치료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 나쁘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주팔자의 구성과 또 이름의 전체적인 획수라든지 또 구성 이런 거 원형 이정 다 살펴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가 중첩돼서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2개, 3개 있다고 하면 안 좋은 이름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용자, 태자, 일자, 진자, 학자, 그리고 대자, 석자, 경자, 뭐 경자, 남자, 진자, 만자, 명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한자 하나 다 부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살펴보시고 나의 이름이 들어가 있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2글자가 겹친다 태룡이란 이름이 있다든지 일석이란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진학이라든지 진구, 태구 뭐 이런 식으로 경동이 그 다음 명동이
동명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안 좋은 이름이 겹치겠죠. 그 다음에 남국이 뭐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 이제 복자도 있는데 태복이라든지 뭐 클테라든지 복복자 쓰고 태운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쓰게 되면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한자가 두 개 내지 세 개 겹친다. 예를 들어서 성이 남씨다. 그러면 남진국이라고 했을 때 이 세 개가 겹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남진룡이라든지 아니면 성이 동씨다. 그러면 동태국이라든지 동진국이라든지 동진학이 뭐 이런 식으로 명민이 이런 식으로 아니면 원씨라 그러면 원수남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가 겹칠 때는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피하시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쓰는 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미자, 애자, 실자, 복자, 순자, 숙자, 희자, 경자, 희자, 뭐 진자, 뭐 진도 보배진이, 참진, 그 다음에 진압할진, 착할선, 구수로, 뭐 그리고 고돌정, 구술주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남자 이름하고 겹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름을 쓰다 보면 남자도 사용하는 이름이 있고요. 남자도 사용하고 여자도 사용하는 이름의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있는 글자는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쓰는 자고요. 이러한 이름을 썼을 때 부모 자식 덕이 부족하고 남편과 불화한다든지 아니면 질병이 발생하고 손재 그리고 구설수에 휘말리고 고독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성 이름 자체도 역시 두 개, 세 개가 겹치느냐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미애다, 미애 아니면 진실이다, 아니면 복희다 뭐 이런 이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희진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 개 내지 세 개가 성하고 겹쳤을 때 그때 정말 문제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한자가 불용 한자 전부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보다도 또 수백 개가 많은 한자들이 있는데 여기 나온 거는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핵심적인 한자들을 뽑았다는 점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이 글자가 이름자에 내 이름에 있다 그러면 안 좋은 작용하는 가능성은 있지만 100%안 좋게 작용한다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나의 사주에 필요하다고 하면 쓸 수도 있다라는 점이 핵심이라는 점 여러분이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실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의 이름입니다. 자, 미애, 미숙이, 미희, 진실이, 복희, 순실이, 보배, 진영이, 선옥이, 선이, 정미, 진영이, 주영이, 명숙이, 민영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건 일부 예를 든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름이 안 좋은 이름이 이렇게 겹칠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 보면 순실이라는 이름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시죠? 그리고 진실이라는 이름, 미애라는 이름 다 미숙이, 정미 다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두 가지가 겹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이름을 쓴다고 하면 좀 개명하기를 권해드리고요. 한 개를 썼을 때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렇게 두 개, 세 개가 중첩이 됐을 때는 훨씬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남자 이름입니다. 태성이, 대석이, 은기, 민철이, 대광이, 광선이, 남국이, 그 다음에 광민이, 장남이, 제인이, 주석이, 태호, 재만이, 태환이, 그리고 정길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주 명리학을 하고 또 한자를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다 아는 자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해봤을 때는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자 글자만 보시면 누가 이런 이름을 쓰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같이 이 성명을 아시는 분들은 한자를 기본적으로 최소한 그래도 1000자 이상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1000자를 다 떼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수천 자를 사실 공부를 해서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한자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천천히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자를 쓰면 안 되겠구나. 다만 한 개 정도 있고 아니면 철학관이라는 이런 데 갔을 때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봐서 이름이 좀 안 좋다고 하는데 개명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데 찾아가서 개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한자를 모르시는 분 아니면 뜻만 좋은 뜻이라 그래서 쓰셔서 이름을 바꾸신다든지 아니면 무속인들한테 가서 그냥 기라든지 그런 것만 살펴보고 이름이 안 좋다 그냥 이름만 불러주고 바꿔줄게 이러신다든지 아니면 스님한테 좀 한자를 모르고 뜻만 보고서 바꾸신다든지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름을 개명을 하신다든지 장명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이름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한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름만 또 장명을 하시는 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사주팔자를 잘 아시고 사주에 대해서 그 사람의 팔자에 대해서 기를 같이 넣어줄 수 있는 분한테 장명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름을 개명을 하든지 장명을 할 때 어떤 이름이 좋은지 그 중에서도 써서는 안 되는 불용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한자에 대해서 살펴봤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